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실시되는 증여공제제도,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도 이러한 증여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2일부터 새롭게 증여공제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혼인증여공제 또는 출산증여공제 제도입니다. 흔히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1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한 명당 1억 5천까지, 부부 합산해서 3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해당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재산 증여공제 제도입니다. 이거는 혼인을 하는 경우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라는 것은 기존에 인정되는 증여공제 한도 금액은 5천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를 받는 시기는 언제이냐? 혼인일 전후 2년인데요. 혼인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증여공제입니다. 이건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증여 시기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산증여와 혼인증여는 별도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그 합산 금액인 1억 원은 하나로만 인정이 됩니다. 즉 출산증여공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별도로 해서 2억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출산과 혼인 공제제도를 합산해서 1억 원이 증여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직계비속, 그 자녀들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 그래서 총 한 명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3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뉴스 기사는 바로 이렇게 양쪽 부모로부터 일반 공제인 5천만 원과 출산이나 또 혼인을 한 경우에 1억 원까지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현재 저희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곧 아기도 태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어느 정도 자금을 보태주려고 하는데요. 문득 뉴스에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자녀 공제 범위가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미국의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주면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질문자분께서는 근본에 신설된 제도에 따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을 받는 분, 즉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증여공제 한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에 질문하시는 분과 같이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증여를 받을 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세법상. 그럼 한국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이 183일을 한국에 거주하면 거주자가 된다. 이런 체류일수를 주된 기준으로 보시는데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게 주요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183일만 체류한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또 재산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직업은 어디에 있는지, 세금은 어디에 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거주자가 되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혼인을 앞둔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국에 돌아와서 거주자가 먼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주자가 되느냐? 체류 일수도 중요하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체류지도 중요하고 기타 직업이나 세금 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사정 등을 두루두루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한 일수를 한국에 체류하신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개정된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지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